날이 이렇게 계속 추우니까 육지와 떨어진 섬마을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연평도가 있잖아요. 여기 여객선이 겨울이면 자주 결항이 되는데 이번에는 저수심 문제가 좀 일찍 더 많이 겹쳤다고 합니다. 연평도 선착장 앞바닥에 그 퇴적물이 쌓여서 이 썰물 때는 여객선이 다가가지를 못할 만큼 수심이 낮아졌다는데요. 어제 20일자 경인일보 조경욱 기자의 기사입니다. 원래 연평도 여객선은 하루에 2번, 오전 8시와 오후 1시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만 저수심과 기상 악화로 총 10회에 걸쳐서 여객선이 뜨지 못했대요. 10번 못 뜬 거죠. 이번 23, 24, 25일에도 오후에 결항이 예정돼 있고요. 2월 기준을 보면 총 12회, 12번 여객선이 뜨지 못한다고 사업 계획 신고서가 들어와 있대요. 이 설 연휴도 딱 겹쳐서 여러모로 걱정이 될 텐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저수심 때문에 결항하는 건 소연평도에 한정이 됐는데 올해는 대연평도까지 결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도 주민뿐만 아니라 휴가로 복귀하는 군 장병들까지 고충이 커졌는데요. 연평도 주민자치회장부는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는 원래 조수간만의 차가 특히 크다. 사전 대비가 이렇게 늦어지면 피해는 다 섬사람들 목 아니냐. 다음 달은 설도 있는데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연평항 해역은 인천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하반기에 준설에 나선다고 하고 대연평항은 해양수산부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인데요. 3월 중에 작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겨울에는 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번 겨울, 올겨울, 특히 다음 달 설 연휴 연평도 분들의 어려움이 안타깝네요. 휴가 나갔다가 들어가는 군인들도 그렇고.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 소장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꼭 플라스틱 다리여야 했을까? 철원의 한탄강물 윗길을 걸어봤다. 강물 위로 인공적인 부교를 설치해서 강 줄기를 따라 걸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중간중간 땅도 밟는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 부교가 플라스틱이 아니었으면 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플라스틱 통을 조립해서 물 위에 띄우고 난간을 설치해서 트레킹 코스를 만든 것이다. 해마다 10월부터 3월까지만 개장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 아유 저 미세 플라스틱을 어찌할꼬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온다. 플라스틱 통로를 밟고 다니는 동안 미세하게 남아 플라스틱 조각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물 위에 뜬 통들이 사람들 무게로 인해서 혹은 물결에 의해서 출렁이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생겨난 미세 플라스틱은 고스란히 강물 위에 떨어진다. 땡볕에 하루 종일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취약해질 텐데 사람들이 밟고 비비고 스틱으로 찍고 그러면서 이 부교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까 생각하니 아찔하다. 빗물도 씻어내리는데 한몫하게 된다. 무슨 재질의 플라스틱일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PVC란다. PVC는 그 자체에 발암물질인 염소 성분이 들어있다. 여기에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넣는 가소제도 문제다.
이 가소제는 몸속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재활용도 거의 되지 않아서 퇴출이 필요하다고 불리는 그런 플라스틱이다. 강물을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면 안 됐을까? 걷고 싶으면 땅 위를 걸으면 되지 왜 굳이 물 위를 걷게 만들었을까? 그 맑은 물을, 물속에 사는 무수한 생명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새들. 철새들의 모습을 담으며 한동안 서 있었다. 저 다리만 없었어도 이 강은 더 많은 새가 머무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쉬었다 날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길목이 되었을 거다. 사람의 발자국보다 새의 날개짓이 먼저 남던 한탄강을 떠올리게 됐다. 그 물을 수돗물로 먹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출렁일 때마다 플라스틱 가루가 떨어지는 다리를 만들었네. 강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저 다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 다른 지자체가 따라할까 무섭다. 이 부교 한탄강에 설치된 거 보면서 저기 가서 걸어봐야지 했는데 이게 PVC 퇴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플라스틱 성분이고 또 특히 밟을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떨어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새들이 편안하게 머물지 못한다는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게 그냥 막 좋을 일이 아니구나 싶네요.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에 해가 좀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저렇게 계속 떨어지는 재질로 부교를 만들어도 되나? 우리 왜 산책길 산에서 걸을 때 집 가만히 깔아놓는 데 있잖아요. 저것도 뭔가 친환경 소재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강신호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걸으면서 먼발치에서 강을 봐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저렇게 가로지르는 부교를 꼭 만들었어야 했냐. 그 말씀도 좀 한 번 더 생각할 문제네요. 물새들 사진 찍으면서 보내주셨는데 이 강에 저 다리가 없었으면 더 많은 철새가 오지 않았을까. 만약 철새들한테 발언권이 있었다면 다리를 놓는 거에 반대했겠죠. 강신호 소장님 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고민거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99나 오늘의 기후 밴드로 톡파원 사연 보내주세요. 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입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네요. 매일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글 낭독하는 시간이었죠. 하루에 2분 소리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 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 낭독 글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천하시는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도 꼭 같이 알려주시고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14번째, 이제 내일 모레 2번 남으니까 좀 아쉽네요. 1월 21일 사연입니다. 0255님이 보내주신 글이에요.
먼저 오늘도 우리 홍소영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 왜 이 글을 선정하셨는지 심사평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홍 작가입니다. 네, 홍 작가님. 오늘 선정하신 글은 어떤 책에 나오는 제 대목인가요? 네, 오늘의 글이 실린 책은 소설가시죠. 김훈 작가가 쓴 허송세월입니다. 이 책은 술 한 잔, 밥 한 끼, 걷기처럼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을 담담히 돌아보는 산문집이고요.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허송세월처럼 보였던 시간들 속에 사실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하, 허송세월처럼 보였던 순간에 사실은 삶이 담겨 있었다. 허송세월이 네. 없는 거네요, 그럼 사실은. 네. 이 글을 고른 홍 작가님만의 이유가 있다면요. 예, 뭐, 김훈 작가님이 워낙 필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인과 소주를 나란히 놓은 묘사가 워낙에 생생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뭐 이런 감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묘사 자체를 즐기는 것도 우리가 책 읽는 즐거움 중 하나니까, 이제 이 글 자체가 와인이고 소주 같아서 글에 취하는 그런 느낌이 색달라서 선택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어떤 걸 초점에 맞춰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 글에서 와인은 이렇게 꿈처럼 빠져들게 해서 어허. 마음속 미로로 데려가는 술로, 또 소주는 이 현실을 버티고 건너가게 해주는 술로 그리는데요. 그래서 진행자님의 낭독을 들으실 때 이 절묘한 문장들을 와인처럼 천천히 음미해도 보시고, 또 소주처럼 친근하지만 강력하게 이제 소주를 들이킬 때처럼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이킬 때 소리를 너무 소심하게 흉내내신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연습할 땐 사실 이러지 않았는데. 네. 막 하셨을 텐데. 네. 홍소영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공중파인데 이렇게 술을 예찬하는 글을 읽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소영 작가님, 오늘의 두뇌 건강을 위한 기운 낭독글 선정한 이유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5번님이 추천하신 책, 허송세월에 수록된 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와인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혼곤해진다. 와인에는 현실과 부딪히는 술맛의 저항감이 없다. 와인의 취기는 개통이 없다. 와인의 취기는 전방위에서 스멀거리면서 피어나서 스미듯이 다가와 내 마음을 차지한다. 와인은 현실을 서서히 지우면서 다가온다. 와인의 취기는 비논리적이고 두루뭉술하다. 이 취기는 마음속에 몽롱한 미로를 끝없이 펼쳐놓는데 그 미로를 따라가면서 마시다 보면 출구를 찾지 못한다. 와인의 맛은 로맨틱하고 그 취기의 근본은 목가적이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주로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에 취하면 헛사랑을 고백하기 십상이다. 와인은 첫 잔에 입을 댈 때 그 몽롱한 입구로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와인이 마음속에 펼쳐놓는 미로를 따라서 멀리 갔다가 그 미로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 나오면서 깰 때는 술 깨는 시간조차도 몽롱하고 흐리멍텅하다. 와인의 입구는 로맨틱하지만 출구는 멀고 힘든데 들어갈 때는 나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소주는 대중의 술이며 현실의 술로서 한 시대의 정서를 감당해 왔지만 풍미가 없고 색감이 없고 오직 찌르는 취기만 있다. 소주는 아귀다툼하고 희로애락하고 생로병사하는 아수라의 술이다. 소주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소망과 좌절을 멀리 밀쳐내고
또 가까이 끌어당겨서 해소하고 증폭시키면서 모두 두통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주는 생활의 배설구였고 종말 처리장이었는데 나 역시 거기에 정서를 의탁해서 힘든 날을 견뎌왔다. 아, 0255님이 추천해 주신 김훈 작가님의 산문집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와인도 다음날 머리 되게 아픈데 이 생각을 했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홍소영 작가님이 추천하셨는데요. 이 글에 이어서 이 노래가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코브릿지가 최백호님하고 같이 불렀네요. 부산에 가면.